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국가대표를 만나는 수요일 저녁은 어떠실까요? 태극마크의 무게감과 국가대표 선수들이 흘리는 땀방울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 나는 국가대표다 준비했는데요. 오늘 함께할 종목을 두고 누군가는 수영과 발레가 만났다고도 하고, 또 누군가는 물속에서 만드는 예술이라고도 합니다.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혹은 수중 발레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지만 기술성보다는 예술성을 중시하기 위해서 종목명이 개명됐다는 이 종목. 오늘은 아티스틱 스위밍 국가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스포츠가 준비한 국가대표 응원 프로젝트 나는 국가대표다. 아티스틱 스위밍 한국 첫 혼성 듀오 변재준 김지혜 선수와의 만남 잠시 후에 함께하시죠. 스포츠. 스포츠가 준비한 국가대표 응원 프로젝트 나는 국가대표다. 아티스틱 스위밍 대한민국 국가대표 변재준 김지혜 듀오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실 기사로 먼저 두 분 봤어요. 네. 얼마 전에 수영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었죠. 네. 한 며칠 지났죠 이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좀 돌아와서는 휴식을 두 분은 좀 취하셨나요? 네. 조금- 휴식도 취하고 많이 놀러 다니고. 네. 확실히 여름이니까. 아니 그 화제가 굉장히 많이 됐던 거는 알고 있어요, 두 사람? 저희 일본에 있었어가지고 네. 사실상 경기하기 바빠서 잘 모르고 있기는. 뭐 스포츠 했었다고. 뉴스, 유튜브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다녀와서는 두 분이 함께 방송이나 어디 매체에 출연할 기회가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방송 그런 건 없었어요. 같이 한 건 이건. 저희 스포츠가 행운을 낚아챘네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그 수영장이 아니라 이렇게 스튜디오 같은 데서 두 분이 앉아서 하는 건 처음이죠? 네, 처음. 좀 어색하거나 어렵지 않나요? 와, 편하게 해주셔서.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냥 편안하게 그 사람들,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듣기로는 그 변재준 선수 그리고 김지혜 선수 두 분이 초등학교 동창이라고요? 네.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오, 그때부터. 지금 대학교도 갔잖아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네. 다 같은 학교. 다 같은 학교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어쨌거나 대학교는 같은 과일 거고 네. 같은 종목에 있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같은 반이었어요? 아니요. 같은 반이 된 적은 네, 없었어요. 거의 겹치지 않게 초등학교 다녔던 때 것 같아요. 두 번 같은 반 됐었고 오. 이후로는 같은 반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이야. 그러면은 그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이 수영하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지혜가 네. 먼저 아티스틱 스위밍을 했고 네. 저는 이제 6학년 끝날 때쯤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혜 선수는 초등학교 1학년 네. 그리고 변재준 선수는 초등학교 6학년 때쯤부터 시작을 했군요. 아무래도 그 저희가 듣기로는 변재준 선수 어머님께서 예전에 대표시기도 하셨고 선수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어머님의 영향이 컸던가요? 제가 이 아티스틱 네. 스위밍 네. 일단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었고 그래서 접한 것도 자연스럽게 접했고
많이 보면서 계속 항상 나는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 사실 왜냐면은 그 재준 선수가 처음에 이 종목을 봤을 때만 해도 남자는 한 명도 없었잖아요. 네, 없었죠. 아예 뭐 남자 선수라는 개념조차 없을 때잖아요. 네, 여자 종목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두 분이 그 유명해졌던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이제 아티스틱 스위밍이라는 것이 생소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최초로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유명해졌지만 사실 변재준 선수 아버님이 좀 유명하기도 하잖아요. 네. 네, 아버님이 그 가수 변진섭 씨. 네, 뭐 많은 분들이 관련 질문 많이 하시죠. 네. 너네 아버지께서 엄청 유명하신 네. 가수분이시다. 뭐 오늘은 일단은 뭐 변재준 선수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김지혜 선수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두 분에 관련된 질문을 할 건데 하나만 딱 여쭤보고 그럼 끝내도록 할게요. 이거는 아, 네. 변재준 선수는 아버지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알고 있어요? 네. 제가 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네. 뭐 얘기만으로 들어도 항상 모든 분들이 엄청 유명하시다 하신 가수분이라고 같은 네. 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원래 가족들은 못 믿거든요. 아. 네, 보면은 무슨 뭐 과장 막 네. 네. 나 옛날에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치부하기 마련인데 알겠습니다. 좀 거기도 관련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아티스틱 스위밍 뭐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술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일단 종목명부터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영 종목 중에서 예술성을 강조한 종목이 바로 아티스틱 스위밍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게 봐도 네. 무방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 원래는 이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남자 선수가 없었었는데 그럼 그 언제부터 선수 생활을 하신 거예요? 예. 저는 2015년 후 말에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2016년 때 이제 정식 아니 선수 등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정식 선수로 이제 대회도 나갔고 대회가 이제 시범 경기 예. 그걸로 나갔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도 수영 관련 종목을 했던 선수였던 거예요? 아, 제가 원래는 수영 경영 선수를 했다가 잠깐 일단 어렸을 땐 수영을 배우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태권도를 했었어요 원래. 태권도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6학년 때 저 5학년 때 5학년 때 이제 친구랑 같이 학교에서 네. 열리는 이제 수영 대회를 한번 참가를 했었거든요. 그냥 오랜만에 한번 나가볼까. 친구도 네.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연습도 안 한 상태로. 그쵸, 연습도 안 하고 가서 그냥 거기 연습풀에서 그냥 오랜만에 몸 좀 풀어볼까 하고 하는데 그래 이게 몸에 그래도 이게 익혀 있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그 경기를 엄마가 보고 재준이가 아직 뭐 가능성이 있구나. 소질이 있구나. 네. 재능이 있구나라고 느끼셨구나.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엄마께서 저한테 이제 권유를 해주셨고 저도 이제 옛날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시작. 어떻게 보면 좀 그 이끌림처럼 그 길로 가게 된 거네요. 사실은 태권도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변재준 선수는 그 초등학교 막 5학년, 6학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6, 7년 전이잖아요.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네. 한 2, 30년 전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6학년 때였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혜 선수는 그러면은 그 1학년 때부터 네. 이 아티스틱 스위밍을 했잖아요. 네. 그럼 그 혼성 듀오를 하기 전에는 단체전으로 주로 활약했던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작해서 대표 선발전 뛰기 전까지는 계속 개인 종목이랑 듀엣 종목 여자끼리 하는 듀엣 종목으로 계속 전국대 시합 같은 거 뛰다가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말 그쯤에 대표 선발전 해서 국가대표로 단체전으로 많이 뛰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두 선수가 정식으로 이렇게 팀을 이룬 건 그 시점은 언젠가요? 저희 파트너로 이렇게 예. 한 거는 옛날에 2020년에 이제 클럽에서 잠깐 했다가 네. 그 지혜가 이제
선수촌에 들어가가지고 국가대표 선수촌 예, 그렇죠. 그때 잠깐 다시 이제 해체했다가. 다른 파트너랑 예. 또 하다가 이번에 다시 한 3개월 전에 이 세계 선수권 대회를 출전할 수 있게 됐다고 이제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또 작품 빠르게 짜고 이렇게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나간 일주일 전에 마친 그 일본에서 열렸던 세계 선수권 대회가 딱 석 달 준비했던 거예요? 네, 거의 네, 그런데 석달 그러니까 방학이 되고 나서부터는 오전 오후로 하긴 했는데 그 전부터는 학교도 있어가지고 네, 스케줄이 좀 어려워서 석 달 전이긴 하지만 빡세게 시작한 거는 거의 뭐 그런 표현은 네. 이제 지상파 라디오에서 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무척 열심히 했다. 네. 근데 석 달 준비해서 그 테크니컬, 프리 이제 두 가지 종목인데 모두 다 결선에 갔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네. 두 분은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셨어요? 사실 결선 나가는 게 저는 19년도에 뛰었던 것도 단체전이 세 종목을 뛰었음에도 하나 결선에 오른 건 엄청 기뻤기 때문에 결선 간 것도 엄청 큰 목표로 잡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목표를 결승 진출에 한번 두고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결선 가보자. 네네네. 가보자. 본선 진출해보자. 이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런 듀오가 우리나라에 있었어라고 놀랍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목이 이제 테크니컬과 프리로 나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프리라고 하면은 가장 친숙한 종목이 피겨 스케이팅이거든요. 피겨에서 이제 쇼트 프로그램, 프리 스케이팅 이렇게 나누는 거랑 비슷하다고 봐도 될까요? 네, 거의 저희도 테크니컬이랑 프리라고 루틴이 나눠져 있는데 네. 테크니컬은 정해진 동작들이 정해져 있는 것들을 수행하면서 얼마나 더 정확하게 하냐 이런 거를 더 중점으로 보고 좀 더 기술적으로. 네, 그리고 예, 프리 예. 경기는 자유롭게 동작을 구성하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를 더 많이 중점을 두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프리 종목 같은 경우 좀 더 예술성을 네. 강조하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실격 기준이나 감점 뭐 이제 피겨 이제 우리에게 친숙한 피겨를 자꾸 예로 들자면은 점프하다 넘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정된 동작을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이럴 때 감점이 되잖아요. 실격이 될 수 있고요. 그 아티스틱 스위밍도 비슷한가요? 네, 일단 정해진 그 기술 요소가 있는데 그거를 수행을 다 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 페널티 실격 점수가 들어가가지고 네. 그 수행을 못했을 때 그렇게 페널티를 받는 거 네, 받아요. 저희 루틴 경기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적어서 일단 내는 게 있어서 그 내는 거에 대해서 다르게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기준에 맞지 않게 했다던가 각도를 뭐 덜 채웠다던가 그럴 때 감점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제가 듣자 하니까 물 위에 얼마나 높게 뜨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수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위를 높게 뜨고 라인도 곧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 물 위에 뜬다는 말은 이제 몸이 물 밖으로 얼마만큼 많이 나와서 곱게 펴지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요? 네, 저희 종목이 하이라이트 같은 종목 그 부분도 있으니까 물 밖으로 사람을 던지는 동작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산점이 붙는 거고 그리고 뭐 더 수위가 낮아지면은 그거보다 가산점은 안 붙지만 뭐 감점 요소는 타이밍이 안 맞는다던가 뭐 이런 부분에서 감점 내고 이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분께서 혼성 듀엣 종목에서 테크니컬 프리 두 종목 모두 다 결승에 올라서 최종 결과는 10위였습니다. 네. 어떻게 뭐 두 분이 목표로 하고 있는 지점은 아니겠지만 이 10위라는 성적을 달성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종목이 사실 비인기 종목이어서 높은 등수를 바라보긴 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랭킹이 시합 끝나고 나서 나오는 그 첫 화면에 그 코리아가 있는 것부터가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현진 선수 어땠어요? 저도 일단 네, 지혜 말대로 그 첫 화면에 이렇게 랭킹이
나오는데 그 첫 화면에 이제 코리아가 있던 게 정말 좀 기뻤었던 것 그렇죠. 사실은 없던 일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다 그 누구도 거기에 이름이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원래 이제 뭐 스케이팅도 마찬가지지만 결선에 오른 선수들끼리 갈라쇼를 여는데 그 갈라쇼에 나서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왜 그랬나요? 저희가 이제 파견 선수로 이번에 대회를 치렀던 거라서 예, 그래서 갈라쇼를 뛰지 못한다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렇다면 갈라쇼는 파견 선수가 아닌 어떤 자격이 돼야지만 나갈 수가 있는 건가요? 사실 자격은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라면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네. 맞아요. 저희가 그 파견으로 불과 3개월밖에 안 된 것처럼 네, 그거 갑작스럽게 나가야 된 거라서 네, 갈라쇼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그렇게 됐었던 사실 것 같아요. 뭐 국가대표만 나갈 수 있다는 거는 아니고 갈라쇼는 말 그대로 그냥 파티처럼 그렇죠. 네, 그냥 쇼를 그냥 하는 거라서 네, 딱히 그렇게 정해져 있진 않아요. 이게 좀 주분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운 점이 있었을 것 같네요. 그래도 같이 함께 즐기고 네. 싶은데 경기도 네, 다 끝나고 이제 네. 갈라쇼의 마지막에 모든 그 나라 선수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한 풀에 다 같이 들어가서 막 이렇게 막 파티처럼 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봤더니 나도 한번 저기 같이 가서 이렇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는 뭐 갈라쇼에 참가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충분히 많지 않을까요? 앞으로 뭐 파견 선수로 나가든 네. 국가대표가 돼서 나가든 나가게 된다면은 갈라쇼까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국가대표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낮은 건가요? 왜 그거는 어떤 부분 때문이죠? 국가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 명만 나가서 재중이 같은 경우는 국내 선수 등록한 남자가 한 명이잖아요. 다른 선수가 없나요? 네. 네, 선수 유일한 등록한- 선수이자 저밖에- 유일한 대표. 네. 네. 어. 근데 대표 선발전을 한 명만 나가서 한 명을 뽑는 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선발전도 못 치르고 있는. 네. 이게 개척자가 또 이렇게 힘든 면이 또 있네요. 이런 부분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이 종목도 그렇고 두 선수가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변재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거 남자가 하는 거 아니잖아.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운동 선수라고 얘기하면은 무슨 종목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아티스틱 스위밍을 한다, 수중 발레를 한다 이렇게 네. 말을 해드리는데, 자 이제 안 그런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 보통 여자들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여자들이 하는데 이번에 남자 정식 종목이 되어가지고 하게 됐다. 근데 또 막상 또 이렇게 남자가 하는 걸 보면은 다들 엄청 멋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분위기 자체가 아티스틱 스위밍이 세계적으로는 남성 선수가 뛸 자리가 많아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 said the words I never said when you were with me.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준비한 국가대표 응원 프로젝트 나는 국가대표다. 한국 아티스틱 스위밍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변재준, 김지혜 듀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하던 이야기를 또 계속해서 나누면요. 아티스틱 스위밍. 사실 맞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혹은 수중 발레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아티스틱 스위밍이라는 이름도 좀 생소하고요. 거기에다가 남자 선수가 뛰었던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남자 선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 또한 눈길을 모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 사실 이런 시선 혹은 이제 이런 고정관념 같은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꽤 오랜 기간 동안 남자가 다가갈 수 없는 종목이었잖아요. 네. 언제까지 그랬죠? 이제 2015년에 그때부터 이제 남자 선수가 혼성 듀엣으로 나갈 수 있게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어요. 처음에 네. 2015년 2015년. 2015년 그 세계 선수권 대회였나요? 네, 세계선수 건데. 맞지. 네, 맞. 그러면은
지금 2015년 이후에 남자들이 발을 들일 수 있는 영역으로 확장이 됐고 앞으로 펼쳐지는 올림픽에서도 이 아티스틱 스위밍 그 분야에서 남자 선수를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미 남자 혼성 팀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어요. 내년부터. 혼성 팀은 네네. 예, 몇 명이 참가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듀엣이 있을 거고. 네, 네. 듀엣도 있고 네. 남자 선수는 그 2명까지 최대 2명까지 포함해서 총 8명으로 이룰 수 있는 팀이 있는데 근데 남자 선수 지금 혼성 듀엣은 세계 선수권에 있는데 아시안 게임에는 이제 남자가 뛸 수 있는 종목이 팀밖에는 없어요. 팀밖에는. 네. 아니 그럼 잠깐만.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팀 종목밖에 없다면은 변재준 선수는 팀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혼자니까. 네. 자기 복제를 할 수도 없고. 예. 그러면은 당장 그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에는 출전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네, 일단 지금 팀이 되려면 8명의 인원이 차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야 제가 뛸 수 있는데 인원이 그렇게 안 나오니까 지금으로서는 아니 이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선수나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선수도 찾기가 힘든 실정인가요? 국내에 있기는 한데 대표 선발전을 인원을 정해두고 선발전을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어떤 시합을 뛸지 1년 동안 네. 정해놓고 이렇게 선발전을 치르는 거라 현재 대표 선발전이 이미 치러졌고 대표 선수가 듀엣으로 계속 하는 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 현재는 아직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굉장히 좀 안타깝네요. 이런 부분은. 그럼 변재준 선수는 이제 출전할 수 있는 종목이 현재로서는 없고 김지혜 선수는 아시안 게임에는 출전을 하시나요? 저도 대표 선발전을 치르지 않았어가지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팀 종목, 듀엣 종목만 말했는데 혹시 남자 솔로도 있나요? 네, 남자 솔로가 세계 선수권대회에 있어요. 그럼 세계 선수권 대회는 충분히 출전이 가능한 거네요. 네, 파견 선수로 예. 나간 거라서 이번에도 네. 내년에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대회도 남자 솔로로 출전을 하셨었나요? 아니 이번 대회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혼성 듀엣으로만 출전할 수 네. 있었고 그러면은 그 현장에 직접 대회에 가서 남성 솔로 경기를 유심히 봐주셨을 텐데 어떤 점들을 느꼈나요? 남성분들도 굉장히 아티스틱하고 또 약간 파워 같은 것도 이제 좋고 굉장히 멋있었어요. 저는 봤을 때. 아니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찾으면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은메달을 딴 남성 솔로 가우데트 선수의 인터뷰를 보니까 우리나라만 이렇게 아티스틱 스위밍 남자가 하는 게 아니지 않나? 남성 종목이 있었나라는 이런 편견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외국에서도 남성 아티스틱 스위밍에 대한 편견이 꽤나 심했던 것 같더라고요. 예. 이렇게 사실 이런 시선들이 좀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을 텐데 변재준 선수는 이런 거 어떻게 받아내셨나요? 저는 별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뭐 여자가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고 다들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간 이제 제가 좋아서 하는 운동이고 딱히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김지혜 선수는 조금 더 이제 대회나 여러 가지 아티스틱 스위밍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변재준 선수보다는 혼성 듀오가 갖는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혼성 듀엣 남자가 좀 더 여자보다 힘 같은 건 센 경우도 많은데 힘뿐만 아니라 하이라이트 같은 데서도 수위를 더 띄울 수 있는 그런 힘과 뭐 재준이 같은 경우는 예술성도 워낙 타고났기 때문에 네. 표현력 같은 것도 좀 더 저보다 더 표현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작품을 뭐 짤 때도 네. 동작 구성 같은 것도 재준이가 많이 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보완이 되네요 서로 이렇게. 네. 그러면은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두 분이 굉장히 뭐 영혼의 파트너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뭐 앞으로 많은 대회를 헤쳐나갈 텐데
변재준 선수가 보는 김지혜 선수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지혜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엄청 기본도 엄청 좋고 네. 이제 그런 기술 같은 거를 엄청 잘하다 보니까 지혜가 이제 제가 기술적에서 좀 떨어지면은 그런 걸 또 이제 지혜가 이게 그 보기에 네네. 지혜가 잘해 보이면 이제 제가 조금 더 여기 묻어갈 수 있는. 묻어갈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장점도 김지혜 선수는 어때요? 아까 앞서 말했듯이 재준이가 동작 같은 것도 좀 색다르게 잘 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예술적인 것도 포함해서 동작을 짰을 때 처음에 약간 익숙하지 않거나 어색해 보일 수 있는데 재준이 같은 경우는 본인 스타일로 잘 만들어내는 것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약간 예술적인 센스와 감이 좀 좋나 보네요. 그 갑자기 또 궁금해진 게 우리가 이번에 10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혼성 듀엣 종목에서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면 어느 나라가 있나요? 일단 중국이 정말 잘하고요. 예. 중국도 잘하고 일본, 스페인, 이태리. 네, 여기 이 나라랑 또 러시아도 강하고 러시아가 원래는 제일 잘했어요. 원래는 지금 예. 출전을 못 하니까. 예.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계속 순위 이렇게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네, 이제 한 네. 3강, 4강 정도가 있는 거군요, 전 네. 세계에. 사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아시아권 국가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너무 일본과 중국이랑 강국이 있네요. 하지만 뭐 이겨내야겠죠. 이번에는 10위를 했지만 이번에 한번 그 세계 선수권 대회 나와서 두 선수가 겪어봤으니까 여기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혹은 이제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겠다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탑 왜 눈치 보세요? 일단 네. 탑 7 안에는 들 들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서 더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하면은 진짜 메달권 진입도. 네. 오. 탑 5 안에도 탑5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다. 김재 선수도 동의하세요? 네, 잘하는 나라들도 지금 딱 잡혀있는 나라들도 있지만 저희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큰 샵들을 나가면서 바뀐 룰도 점점 적응되고 더 기량이 늘면은 그래도 저희도 그 좀 안정적인 순위권 그 탑 5에서 7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도 해요. 일단 또 한 단계 또 더 네. 달성할 목표가 생긴 거네요. 변재준 선수는 그럼 다음번 만약에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리면 솔로 중복도 준비를 해야 할 텐데 네. 거기서는 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솔로도 네. 탑 7 안에는 탑7 안에. 그 열심히 한다면 이제 네. 탑 5 그리고 메달권까지. 지금 이 녹음하고 있는 스튜디오 바깥에 어머님이자 감독님이 계신데 눈이 지금 아마 굉장히 화가 나셨을 겁니다. 탑7이라는 얘기 듣자마자. 네. 근데 아까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변재준 선수 말고는 이 남자 아티스틱 스위밍 선수가 너무 풀이 적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사실 예전에 뭐 김연아 선수를 보고서 스케이팅 시작했던 사람, 박태환 선수를 보고 수영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있듯이 아마 변재준, 김지혜조를 보고 아티스틱 스위밍을 시작하는 꿈나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아티스틱 스위밍의 매력 혹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라는 걸 좀 어필해보는 시간을 두 분께 드리면 어떨까요? 네. 네. 이 아티스틱 스위밍은 소개를 해드리자면 수영과 그리고 안무, 음악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그 이제 아름답고 그런 예술적인 종합 예술 스포츠예요. 정말 매력이 있는데 정말 매력 있고 네. 이제 좀 뭐 자유롭게 물 속에서 몸으로 표현하고 싶은 분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물 속에서
예술적인 안무를 하며 이렇게 그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수영장에 오셔서 이제 엄청난 작품을 함께 같이 만들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지혜 선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뭐 빙상도 있고 리듬 체조 같은 경우는 뭐 땅에서도 있지만 저희 물 속에서 할 수 있는 예술 종목이면은 저희 종목으로 하는 것도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고, 그리고 수영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분들이면은 누구나 네,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좀 더 신기한 기술들도 많이 배우고 싶은 분들이면 충분히 네, 시도해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선수 사실 이제 첫 걸음을 떼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 조금 섣부를 수도 있습니다만, 두 선수가 이제 나중에 최종 목표는 한 어떻게 되고 싶다라는 그 희미한 형태라도 잡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종 목표 일단 메달권에 드는 것이 제일 큰 목표인 것 같고,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저희가 계속 시합을 뛰고 좀 더 관심이 쏠리면은 더 많은 남자 선수도 생겼으면 좋겠고 종목이 좀 더 비인기에서 인기 종목으로 변화하는 거를 보고 싶은 큰 바람이 있어요. 네. 재준 선수는요? 저도 이게 이제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다면 올림픽 출전 선수가 되고 싶고, 네. 그리고 정말 이 종목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서 많은 남자 선수들도 많이 생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할 시간인데 두 선수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언제쯤 가질 수 있을까요? 아시안 게임은 어렵게 됐지만 예. 내년 2월에 세계 선수권이 하나 더 내년 있는데 2월에. 네. 그때가 저희가 출전할 수 있으면은 네. 다시 기회가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뭐 한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스포츠에서도 두 분의 도전 계속 지켜보면서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음번에 아마 모실 때에는 메달을 목에 걸고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포츠가 준비한 국가대표 응원 프로젝트 나는 국가대표다. 대한민국 아티스틱 스위밍 국가대표 제1호 혼성 듀엣 선수 변재준, 김지혜 듀오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